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반격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중국의 반도체 전략이란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판을 뒤엎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화물 반도체 시장에서 앞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 시장은 1세대가 게르마늄, 2세대가 실리콘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웨이퍼 베이스가 돌과 모래가 원재료인 실리콘 단일 원소 기반이죠. 하지만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같이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된 화합물 기반입니다. 이 시장에서 중국은 앞서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전력 통신용 반도체에서 이미 상용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이 전기차 때문에 더 주목받아 왔었는데요. 이 전기차에는 전력 반도체가 60에서 80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 초고전압과 초고열에 견딜 수 있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가 제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 4차 산업혁명의 총알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칩을 석권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현재 칩 시장의 중심은 뭐니 해도 스마트폰과 서버 시장입니다. 이 스마트폰과 서버 시장에서 중국의 설 자리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전기차용 칩 시장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국이 구공정 성숙노드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로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 대한 접근 자체가 중국은 막혀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구공정에서 나오는 칩이 첨단 IT 제품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공정, 성숙공정에 대한 집중 투자로 레거시 칩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과 딜에 나설 수 있음을 중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싼 가격의 칩을 공급해서 다른 레거시 칩 중심의 파운드리를 고사시켜서 레거시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현재의 중국의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중국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미국이 이런 중국의 노림수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로서는 독자적인 레거시 공정 구축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동맹국 에이스 파운드리라는 삼성이나 TSMC의 투자 강요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파운드리 선두주자로서 TSMC를 추격하는 삼성은 첨단 칩 위주로 팹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결국 첨단 칩 중심이라는 얘기죠. TSMC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2023년 4분기에 5나노 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나 됐고 7나노는 17%, 가장 신공정인 3나노는 15%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리하면 3, 5, 7나노 칩 3개 노드 매출 비중이 71%나 됩니다. 물론 이 매출 비중은 칩 단가를 기준으로 한 집계이기 때문에 10개 칩 중에 7개 칩이 3, 5, 7노드 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미 TSMC는 구공정 투자에 나서기 힘들 정도로 신공정 위주로 칩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첨단 칩 중심으로 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은 자신의 파운드리 대표 주자인 인텔을 가지고 중국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인텔이 대만의 2위 파운드리, 전 세계로 보면 4, 5위권이죠. UMC와 손잡고 미국 팹에서 12나노 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이미 14나노, 10나노, 심지어 22나노 칩을 미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팹에서 UMC와 함께 만드는 12나노 칩에 대한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UMC는 인텔이 갖고 있지 않은 무선 주파수와 와이파이 칩 생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나노와 10나노를 미국 현지 팹에서 인텔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12나노까지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 투자에 대한 부담도 덜고 14나노와 10나노 팹에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장비들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인텔로서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것이죠. 인텔로서는 삼성, TSMC와 첨단 칩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일단 고객 확보가 급하고 성숙노드 칩을 고객 포트폴리오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레거시 공정에서
시장 독주를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미국 정부 입장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기억나는 분이 있겠지만 인텔은 이스라엘의 전 세계 9위권 파운드리죠.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려다가 중국 감독 당국의 심사와 그 끝내 비토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 타워 세미컨덕터도 레거시 공정 칩을 만드는 업체죠. 성숙노드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으로서는 미국 정부가 뒷배로 있는 인텔의 음험한 의도를 자시할 리 없었고 결국 인텔과 타워 세미컨덕터의 딜은 자초됐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그 이후에도 타워 세미컨덕터와의 협업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인텔의 그 미국 내 뉴멕시코 팹이 있는데요. 여기 뉴멕시코 팹에서는 타워 세미컨덕터의 65나노용 칩인 전력 반도체를 올해부터 만들게 됩니다. 현재 이 칩은 타워 세미컨덕터가 일본에서만 생산하고 있는데 인텔과 타워 세미컨덕터의 딜이 M&A 딜이 무산된 이후에 인텔이 결국 타워 세미컨덕터와 손잡고 올해부터 미국 내 인텔의 뉴멕시코 팹에서도 65나노용 칩인 전력 반도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텔의 움직임은 결국 미국 정부의 큰 그림 아래서 움직이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테일러 팹에서 칩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삼성,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팹을 만들어 칩을 만들게 되는 TSMC에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덜 주기 위해서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얌체짓이지만 이게 냉엄한 국제 현실이죠. 국제 관계입니다. 치포로 미국, 대만, 일본, 한국을 미국은 묻고 있지만 치포는 미국이 필요할 때만 치포입니다. 결국 기업은 개별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포터가 돼줄 수 있는 강한 정부를 갖고 있는 미국이 인텔을 확실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